다음으로 우리가 서해안에 많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데가 새만금이죠. 네, 새만금의 매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새만금 하면은 떠오르는 것. 새만금 하면 떠오르는 것. 뭐가 떠오를까요? 어렴풋이 알고, 어깨너머로 알고, 이러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새만금이 언제적부터 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인데 언제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경제, 정책, 부동산 시장 아예 모르신다.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새만금이 언제 시작했어요? 박정희 때. 박정희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직도 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포동 재건축 언제 하려겠는지 아십니까? 압구정동 재건축 언제 하려고 한지 아세요? 86년도부터 하려고 했어요. 86년. 잠실이랑 아시안게임 치를 때부터. 대한민국의 얼굴이 다 있어요. 그래서 88년도 때도 하려다가 또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압구정동, 잠실, 개포동이 못 사는 아파트가 부실한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성남가 집이었지 폼난 아파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88년, 86년도에 그런 계획이 정부로부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적어주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오늘만 보는 거예요. 오늘만. 근데 얼굴이에요. 그게 그 나라의 경제. 자, 우리가 요즘에 뭘 느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에 뭘 느낀지 아십니까? 북한 무지 잘 사네. 이걸 많이 느껴요. 생각보다 잘 사네 뜻이거든. 그 이야기는 왜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 우리 남한의 정부에서 북한을 갔을 때 평양의 거리, 아파트, 건물 이 수준을 보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곧 뭐냐? 그 나라의 경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6, 88 때 강남 개발을 재론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들이 우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으면 모르는데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30년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게 지금 재건축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똑같습니다. 새만금요. 옛날부터. 그런데 88년도에 말라왔던 재건축 단지들이요. 그 과정에 무엇을 해서 오늘날의 재건축이 실제로 됐습니까? 이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됐어요. 재건축하기 위한 발판을 다 마련한 겁니다. 그 와중에 가격은 올랐고. 우리 여사님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실까? 아니 88년도에는요 압구정이나 뭐 명동이나 이런 데가 지은 지 한 5년이나 10년 얼마 안 됐어요. 했는데 무슨 재건축인데 아무리 저기 올림픽을 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십몇 년, 새집인데 십몇 년씩 이렇게 그런 됐던 거는 것들이거든요. 나쁘게 그게요. 안 가지고. 십몇 년씩 됐던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보면은. 그때는
지났어요. 10년, 그러니까 84년도에 제가 아파트 7, 4, 7, 입주했었거든요. 6, 7, 그때 8 이때 많이 세웠거든요. 그때 이제 현대 아파트는 제일 먼저 아구정 들어왔지만 여기 내가 10년 좀 대치동 우성 들어갈 때는 84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한 4년뿐이 안 되는데 그때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왔었어요. 뭐 집도 뭐 보기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데. 86년대 아파트 지은 게 어디예요? 아시아. 아시아. 88년도 지은 게요. 몰라요. 올림픽 아 그랬겠지. 네. 걔네들 선수들 그거 지으면서요 새로 터를 일대를 그 당시에 저런 것들은 그냥 성남가겠잖아요. 그래서 선진국형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밀어붙여서 했으면은 그 당시에는 했겠죠. 왜? 지금처럼 민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용산 같은 경우 봐도 사람도 죽고 손실도 많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합의가 잘 안 됐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할 때는 간단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서도요. 이 생방금이 제가 했잖아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 여기에 박정희 때는 했던 게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농지 확보요. 요때는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농사 지을 땅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송도가요. 도시화가 됐잖아요. 송도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었던 게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송도를 동아건설에 혜택을 준 거죠. 동아에. 그래서 정주영 씨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혜택을 달라 했던 거예요. 정주영 씨가 보유하고 있던 땅이 어디 있죠? 송도 버금가는 땅. 정주영 씨가 소 키운 데가 어디죠? 고장. 서산 감척지. 서산 감척지가요. 약 5천만 평대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가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다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들. 그게 정치적으로는 됐고, 정치적으로 또 될 것이 안 됐고,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됐어야 하는데 안 된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새만금 프로젝트가 나온 게 언제 나왔냐? 이명박 대통령 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때는 100% 농지. 중간에 뭐로 바뀌었냐? 농지 70%, 산업단지 30%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 시절에요.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새만금 땅을 국가한테 달라고 했냐? 마이클 잭슨이 왔었어요. 네. 마이클 잭슨. 그래서 국가에서는 마이클 잭슨한테 어디를 주려고 했느냐? 무주를 가져가라 했어요. 무주. 그 당시에 무주가 누구 거였습니까? 쌍방. 쌍방은 부도났지 않았니? 그렇죠. 그 스키장 있는데. 예. 뭐 쌍방울이 스키장 개발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부도난 회사 정부에 가서 있어서 여기를 줄게. 여기를 개발해 줄게. 마이클 잭슨은 노를 하고 새만금을 보고 반했어요. 여기를 달랬어요. 근데 여기를 주면은 뭐를 받게 하냐? 용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주고 싶어도 못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때
바꾼 거예요. 70%로 70% 농지에서 70% 산업단지, 30% 농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게 아니고 그런 점이 이 프로젝트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이 개발 계획표가 나온 거예요. 이 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도 당선 시킨 조감도를 직접 만든 사람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영국 디자이너일 거예요. 아마 영국. 이거를 했던 거예요. 이 땅 자체를요, 세계 시장에다 내놨어요.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프로젝트예요. 얼마나 초창기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를 막아서 여기를 땅을 늘리려고 했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쪽 여기가 이제 군산 CC 골프장이거든요. 군산 CC 골프장 가보시면 돼요. 거기서 쳐다보면은 바다가 보여요. 그죠? 골프장에서. 그런데 이 골프장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바다에서 육지가 됐던 곳이에요. 또한 여기 농지들 있잖아요. 이 농지들도 박정희 시절 때 다 육지된 것들입니다. 다 바다였었어요. 요게 섬이었어요. 섬. 그래서 요게 점점 바뀌고 하면서 이런 최종 결론이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무늬만 이렇게 있느냐 여기가 이미 항만 공사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사도 하고 있고 관광지 개발도 하고 있어요. 어디쯤에 나왔어요? 어디 옛날에 하나님도 이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정부 주관으로 개발을 처음부터 했던 곳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마무리도 정부가 합니다. 마무리. 이제 이 아까 충청도의 가장 핵심은 당진, 서산, 태안. 이제 여기는 전북의 전북, 전라도의 핵심이 새만금이다가 아니라 전북의 핵심이 새만금. 전남의 핵심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전남의 핵심. 근데 전북의 핵심은 새만금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시작해서 정부가 마무리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산권하고 김제권하고 부안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군산권은 산업 이주, 관광 플러스 김제권은 항만 국제 도시 산업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부안권은 사계절 관광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새로이 항만철도, 고속도,
공항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지역별로 이 세 행정권이 합해져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지역별로 차등이 많이 되겠죠. 지역별로 차등이.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신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역은 정해졌으니까 새만금 지역 자체는 정해졌잖아요. 이 새만금권의 이치, 용도, 어떤 가격, 도로망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우리가 개발이 되면 정말로 핵심이 되는 부동산 자체가 있는가 하면 그냥 핵심이 되는 부동산이 있고 핵심을 빛내게 만드는 부동산이 있어요. 핵심이 되는 부동산이 있고 핵심을 빛나게끔 만들어주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어떤 거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투자자들이 선택을 100명 중에서 70%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있냐면요. 실질적인 거는 이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빛내주는 부동산.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투자 자체를 그냥 어찌 보면은 감으로 내지는 어설픈 정보로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니까 실제 100명 중에 70%는 이 부동산을 과거에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론은 다 이걸 하고 싶죠. 이론. 실제로.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 다수가 50대 이상이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현명하셨다라면 부동산으로 돈 엄청 벌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30년 전부터 투자했다라면. 그런데 30년 전부터 했다라면 정말로 대박이죠. 그런데 그거는 고사하고 5년 전부터라도 현명하게 투자했다라면 대박 중에 대박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을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투자는 현실이거든요. 한 번 잘못하면 10년 고생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한 번만 잘해도 대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고작 3, 4년, 5년 전 투자도 내가 잘 못했어요. 그때만이라도 잘했으면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염려가 아니라 언제 살까가 아니라 언제 팔까만 생각하고 있어야 맞거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자신을 인정을 하세요. 내가 부동산 투자 경험, 정보, 정확성이 없으니 기회를 못 잡는다. 그거를 내가 제대로 알자.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이 남의 정보, 남의 정확한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옵니다. 좋은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오려면은 내가 비어 있어야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근데 내 것이 강하면 공간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안 들어가요.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 투자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현명했다라면 1년, 2년, 3년, 4년 전에 투자를 제대로 했으면 돈 번다. 이거거든.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내가 돈 모으느라고 살았다고 쳐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노후 대책도 필요하지만 자녀 때문에 투자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인생 산 거는 60, 7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비한다라면은 자녀 재테크를 왜 못 해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투자하신 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의 정보를 모르니까 또 지금의 투자 패턴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방법이 없어 돈을 쥐고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벌었고 또 이거는 또 까먹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보면. 근데 제가 부동산에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부동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이 없는 상품이 부동산이다. 어느 때 투자해도 돈을 다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어디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게임이지. 그건 이미 정해졌어요 부동산은요.